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됐지만 5.18 민주화 항쟁 36주년 기념식에서도 여전히 임을 위한 행진곡은 재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야당은 현재 일제히 반발하고 있지만 국가보훈처가 내일로 다가온 기념식장에서 과연 이 노래의 합창 결정을 번복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5.18 36도를 앞두고 원내 제1당의 원내대표가 되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팟짱에서 인터뷰한 게 좋았나 봐요. 네. 팟짱 인터뷰 때문에 당선됐다는 후문을 제가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렇다고 또 바로 그렇게 또 오버를 하셔.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시죠? 이 깔때기가 기본인 방송입니다. 네, 예, 자, 지금 뭐 현안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그 네네, 인사는 말씀하세요. 나중으로 네, 좀 돌리고요. 네, 네, 우선 벌써 8년째입니다. 이무리한 네. 행진곡을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모두가 함께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까? 재창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공론 분열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네, 그 당시 앉아있던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게 잘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헤어졌는데요. 네. 결국 박승춘 보훈처장이 이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죠. 음. 하루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뭔가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어제부터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데 박승춘 보훈처장으로부터 뭐 전화라든가 뭐 어떤 입장이라든가 뭐 이런 전가를 좀 받은 게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전혀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이번에 결정도 청와대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가장 먼저 전화를 해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원내 네, 제1당 원내대표신데요. 네.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황당하죠. 음. 사실은 뭐 어디가 먼저냐의 문제는 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네. 비슷한 시간대에 네. 박지원 대표한테 전화했으면 한 5분 후라도 저한테라도 연락을 해주는 게 예의 아닐까요? 네. 아예 연락을 안 하다가 제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니까 그제서야 음. 3시간 후에 전화를 하시는 건 이건 제1당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에 대한 음. 예우에서 음. 청와대 정무 라인이 좀 소홀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 좀 첫 번째로 의문이 드는 점은요. 어찌됐든 네, 원내 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는 네,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3당인 그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먼저 연락을 한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짚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래서 어제 공개적으로 네, 청와대가 국민의당하고만 파트너십을 유지하겠다는 거냐, 네, 협치의 본질이 바로 국민의당과만의 협치냐, 음,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것이죠. 네.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사실상 열린 여당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거야 뭐 청와대가 그렇게 접근한 것이지 음흠. 국민의당이 뭐 먼저 접근한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좀 아직 근거가 없어 보이고요. 네, 어쨌든 이무련 행진곡 문제를 둘러싸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태도를 볼 때 네. 청와대 또 정부 여당하고 국민의당이 뭔가 음흠. 짬짬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의당을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청와대가 네, 이번 국면에서 국민의당을 활용하려고 했었다. 이런 네, 측면으로 보고 계시다. 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우선 다시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서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함께 했던 그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네, 네, 있었던 네, 뭐 네, 상당히 그 진지한 대화가 많이 오고 갔다. 또 청와대 네, 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한 성의를 보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당시 이 네.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심 태도 이런 건 좀 어땠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우리하고 나눈 대화를 액면 그대로 믿고 싶어요. 음흠.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중 플레이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저가 거듭 촉구를 했을 때에 네. 국론 분열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네. 일부에서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 어쨌든 이렇게 거듭 얘기하고 계시니까 관계 부처에서 좀 좋은 지혜를 짜도록 지시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네. 만약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성의가 없었다면 네.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셨겠죠. 그런데 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진위는 믿고 싶고요. 네. 그런데 보훈처장이 저는 말을 음. 안 들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처장이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항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네네. 이 정도까지 되면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네. 오늘 안에 청와대가 나서서 이 사태를 좀 진화하는 노력을 좀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죠. 음. 사실은 그 차관급 공직자가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다는 게 이게 사실 국가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 진위가 실제로 우리 야당 대표들에게 그런 약속을 한 걸 지키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네. 뭐 직접 전화하고 그러지도 못하겠지만 네. 비서실장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비서실장부터 나서서 아랫사람들이 좀 조정에 나서야 할 아니 것이다. 뭐 기념식에서 노래 한 곡 부르는 문제 가지고 여야 강의가 이렇게 틀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치졸하다. 뭐 그게 또 네. 재창,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창과 합창의 차이가 뭐냐, 무슨 아니 차이가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음악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재창 합창 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음흠. 노래 부르거든요. 합창하면 다 일어나서 네, 그러니까 뭐 법으로 못 부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그냥 식순에다가 슬쩍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이게 뭐 법을 바꿀 것도 아니고 네, 그 네, 식순지에다가 하나 넣는 거 하나가 그렇게 힘든 일인가? 음흠.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추모곡이라고 하는 것은 추모 대상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좋아하시던 노래 불러드리는 것처럼 네. 그렇게 그거를 가지고 무슨 국론 분열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식순에 그냥 넣으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과도한 논쟁을 붙이는 것 자체가 정부에게 손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총선 지나고 나서 네, 또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큰 과제가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는 것이 네, 민심의 귀를 기울이는 자세 아니겠어요? 그런 음, 점에서 이렇게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엇박자가 나는 일은 네.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음. 자,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즉각적으로 좀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나서는 편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행사에 참석하겠다,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은 좀 그날 원내대표 회동 때 밝히셨습니까? 아니 내일인데요. 그런 얘기는 그날은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오늘 불참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36돌 되는 5.18 기념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시겠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음, 사실은 이 5.18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말 아주 슬픈 과거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그 피해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네,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하셨으면 네. 훨씬 더 국민들이 좋아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죠. 그렇군요. 불참 사유는 이란 부통령을 만나는 게 이유라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뭐 외국의 그 고위급 인사하고 대화해서 국가 간에 또 여러 가지 네, 현안들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국정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야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음, 어쨌든 5.18 행사에 참석하시는 쪽으로 결정했다면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또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음,
이란 부통령을 만나서 양국 간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걸 왜 하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지금 3년 연속 불참이십니다. 그러니까 네. 네, 뭐 지금 그 첫 해에는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던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또 알려졌고 그 다음에는 지금 3년 연속 불참. 그 노래 잘 모르실 거예요. 노래 자체를 잘 모르셔서 못 네.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다. 네. 아는 노래라면 부르실 텐데 그 노래를 몰라서 그럴 수 있죠. 네. 대통령께 이무리한 행진곡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아이 그 노래까지 강요할 수 있나요? 네. 자, 정치권 안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보훈처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보훈처장이 결정을 했겠냐. 결국 이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을 합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가 않고요. 네. 그렇다면 그건 정말 큰 사건이죠.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뒤로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정말 그거는 협치할 수 없죠. 근데 평소에 이 박승춘 보훈처장의 행태를 보면 네. 능히 그러고 남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양반 정말 그 상임위장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요. 네. 아나무인의 뭐 대단히 그 독선적인 양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훈처장을 애초에 잘못 임명했다. 이 전통적으로 보훈처장은 독립운동의 후손들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육군 군인 출신을 이제 지명을 해서 네. 나름대로 또 군인 출신도 또 군인들 보훈 가족들이 계시니까 네. 그거 잘 챙기면 또 좋겠다 했는데 이분은 상당히 정치적 발언 또 우리 여러 민주화 운동 하셨던 그런 반들 실행자들을 모욕하는 발언도 깨끔 하셨고 그래서 네. 군인 출신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 자체가 좀 스타일이 굉장히 그 국민 통합에 맞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 국민 통합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해임 건의안 요구도 네. 지금 함께 국민의당하고 함께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속도를 좀 낼 생각이십니까? 이번 건과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무련 행진곡이 식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네. 20대 국회에서 네. 바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네.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합의한 상황입니다. 네. 그 국회에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지만 실제 해임 권한은 국무위원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큰 네. 효력을 발생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야당이 뭐 분풀이하는 수준에서 끝내는 거 아니냐. 결국 박승춘 해임 거리는 그러면 안 된. 박승춘 보훈처장을 계속 감싸고 도신다면 네. 대통령이 네. 그 정치적 책임이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는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박승춘 그 처장을 계속 감싸한다면 그것은 결국 정치적으로 그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 몫으로 남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이 없다면 이 정권의 협조는 없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가 나서 하신 말씀으로 언론은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수위까지 판단을 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상 그 대통령과 야당 간에 신뢰 금이 가게 되는 것이죠. 국가적 과제를 놓고 야당이 뭐 어깃장을 놓거나 네. 뭐 계속 괴롭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적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협치가 과연 계속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제1당이고 네. 국정 운영에 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가 하나의 시금석이었기 때문에 네. 야당 지지층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자존심 또 이런 신뢰에 금이 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 자체로 신뢰의 금이 갔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부 정책에 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통 크게 양보하실 건 양보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문제도 네. 좀 이렇게 재점검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 국가적 과제는 어차피 협력을 해야죠. 이 문제에 대한 서운함은 서운함이고 네.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되겠습니다만 협조의 강도가 아무래도 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이번에 5.18 기념식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된 의원들 전원이 참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결정은 우상호 대표께서 직접 내리신 결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근데 뭐 이런- 전원이라고 하지만
가급적 전원이 와달라 부탁한 것이고 네. 또 피할 수 없는 일정이 있는 분들은 또 못 오시는 분이 계시겠죠. 음. 가급적 많이 참석해서 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받은 사랑과 또 쓴소리들을 기억하면서 네. 5.18 영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약속 하나씩 하고 가자, 이제 그런 취지죠. 예. 그 몇 분이나 참석할 걸로 예상이 좀 됩니까? 글쎄 지금 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어차피 전원은 다 못 오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전원은 못 가도 다수의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당도 그렇고요. 야당 네네.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광주에 내려가서 네. 이른바 광주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 것 같은데요. 네. 어떠십니까? 그 벌써 36년인데요. 이른바 네. 광주 정신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결국 민생 민주주의.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그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야겠다 하는 그런 결의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 민주주의의 성과가 양극화와 빈부격차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통찰하고 예.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삶에 이 도움을 드릴 것인가를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광주 의석을 하나도 네. 얻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네. 경우에는요. 네. 이른바 호남 정치가 매우 위태롭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 있는데요. 네. 원내대표로서 다시 호남을 복원하려는 노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노력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요? 사실 참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갖고 있는 의석이 2석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3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하고 우리하고 거의 의석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주 지기반이라고 생각했던 호남에서 이렇게 심판받은 심정이 참담하지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내려가서 우리 당선자 워크숍 할 때 네. 쓴소리 해주신 분들 말씀을 쭉 들어보니 네. 지난 6, 7년 전부터 계속 너희 당에게 경고해 왔다. 우리는 새누리당도 당선시키고 진보당도 당선시키고 무소속도 당선시키면서 계속 경고했는데 네. 그래도 무시했다 니들이. 그래서 이번에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그동안 그렇게 경고했는데 네. 우리는 그래도 호남인데 설마 이렇게 방심한 거죠. 그래서 이 한 번 마음이 떠난 분들을 다시 모시는 거는 하루 이틀 될 일은 아니다. 네. 그분들이 그동안 몇 년간 받았던 상처와 아픔, 그것보다 우리 아픔이 크겠느냐. 계속 방문하고 또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또 노력해서 네. 최선을 다해야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는 이게 뭐 한두 번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원하는 호남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의 원하는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에 많은 정치인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찾아오고 뭐 광주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런 걸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호남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바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핵심은 네. 정말 집권 가능한 정당이 되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여당에 끌려다니고 네. 니들끼리 집안 싸움이나 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90% 이상 표를 몰아줘도 집권도 못하는 그런 정당을 왜 우리가 이뻐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물론 정성도 들이고 가서 말씀도 나눌 예정입니다만 우리 당을 환골사퇴시켜서 네. 정말 집권 가능한 수권 정당으로 변모시키는 그날 네. 호남이 다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 이제 1년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당을 환골탈퇴해서 수권 가능한 정당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원내대표가 나온 게 네. 그렇게 우리 당을 변화시켜서 수권 정당이 되게 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일념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알지만 최근 2주일 사이에 우리 당의 개파 갈등 기사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난 4, 5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당을 통합시키고 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일하게 만드는 그런 일, 저는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선자구샵에서 제일 먼저 우리들 첫 번째 받은 세비를 악성 부채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쓰자 이렇게 네.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드림으로써 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나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김영춘 비대위원이 세비 네. 30% 삭감 제기하셨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 쟁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글쎄, 그건 이제 우리 의원들 또 내부 사정들이 있고 그래서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아직은 그 문제는 깊이 다뤄오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자꾸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들이 그 받은 돈 이상의 네, 밥값을 하느냐의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제대로 정부를 감시해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게 제대로 오히려 그런 노력을 더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받는 그런 연봉에 네. 대한 시비는 사라지지 않겠느냐. 오히려 국민들은 돈을 주는 게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네,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신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에 주목하시기보단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들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제대로 감시해서 1년에 몇 천억, 몇 조라도 전략시키고 있느냐. 오히려 이런 쪽으로 네. 더 감시하고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에 직업 관련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요. 네. 1위가 소방관이고 꼴찌가 44위인데 네. 44위가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아니, 그게 참, 네. 참 부끄럽죠. 정말 이게 참, 할수록 참 답답해요, 저도. 근데,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려서, 네. 44등에서는 좀 벗어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제발 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2주간 개파 갈등 기사는 정말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쭉 네. 매일 스크린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바 그러네, 정말 그러네. 네. 지난 2주 사이에 정말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우리 당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네. 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하루아침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네, 제 임기가 끝날 때쯤에서 네. 그래서 좀 더불어민주당 좀 나아졌네 이 소리 듣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좀 나아졌네 이런 얘기 듣는 게 목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36년이나 된 사건이지만 아직도 5.18 당시 발포 책임자가 누구냐?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신동아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은 아니다. 그때 어느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냐.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라. 하지 말라 그래라. 이제 이런 반말로 인터뷰를 한 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은 네. 5월 달에는 입 좀 다물으셔야 돼요. 아, 그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상관의 지시도 없이 마음대로 총을 쐈단 말입니까? 우리 군대 다 갔다 왔는데 이 실탄 사격은요. 네. 지휘관의 명령 없이는 사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발포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 모두다. 그때 권력을 잡고 있고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그들 모두가 공범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십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보안사령관은 정보수사 책임자지 보안사령관이 청와대를 꺾고 발포 명령은 절대로 못 내린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저 그분 얘기 대꾸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네. 광주의 그 5월이 아니었다면 제가 학생운동 안 했어요. 그 희생자 사진들 보면서 울면서 제가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네.
그때 그 가해자들이 아직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이런저런 변명하는 거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의 가해자들이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1986년에 5월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네.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내가 시를 꿈꾸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가 장 기자한테 얘기했는데 그걸 아, 안 그러니까요. 믿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네. 시가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한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뭐 문청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청이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문학 청년이었던 아, 우상호 드디어 원내대표가 됐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좀 하기도 했는데 요새도 좀 네. 시를 쓰세요? 어떠세요? 아, 근데 이 시를 쓰는 호흡하고 네, 정치를 하는 숨결이 달라서 네, 사실은 고민이죠. 근데 작년에 이제 당직을 맡지 않고 한 3년 사이 한 두세 편은 썼는데, 네. 옛날 그 호흡이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도 많이 늙고 또 지치고 많이 변했나 보다. 음, 그런 이제 자기감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도정환 의원께서 그래도 계속 써라. 네, 계속 써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 정치를 그만둬야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치를 그만두면 시인으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원래 제 본업이 원래 시인이에요? 그걸 하려고, 아니, 그거 하고 싶어서 대학을 갔는데, 네, 그 박래군 때문에 꼬임에 빠져갖고 제가 학생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도 박래군 씨하고 술 한잔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저는 정치를 끝내고도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길을 가는 꿈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계 은퇴가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고 음, 싶은 일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뭔가요? 시 쓰는 일이죠. 시 쓰는 일. 네, 그렇군요. 시집 한 권 내고 죽기 전에 시집 한 권 내는 게 제 소원인데요. 우상호 원내대표의 버킷리스트 안에는 죽기 전에 시집 한 권 내는 일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참고로 우상호 원내대표 국문과 출신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또 5월 영령들에게 5월 문학상 받았던 이 시를 당선작을 다시 바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이면 20대 국회 개원을 하게 됩니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5월 정신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정치 현안, 입법 과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네, 정말 몇 년간 울면서 고생하셨거든요. 네, 아무 죄 없이 가족을 잃어했고 하소연을 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허허벌판에서 고생들 하셨잖아요. 네. 정치가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그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냈을 그분들을 위해서 네. 제일 먼저 그분들을 보살피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일부터 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 따뜻한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화 인터뷰가 이렇게 원래는 막 냉정하게 그 현안에 대해서만 날카롭게 대립하는데 오늘 인터뷰는 매우 뒤로 갈수록 더 훈훈해지고 따뜻한 마음이 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앞서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5.18이 아니었다면 나는 학생 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살지도 않았을 것이다. 36년입니다. 여전히 그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당시에 가족을 잃었던 분들 계십니다. 다시 5.18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국민들께 원내 일당 대표로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민주주의 역사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쟁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추모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불행을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그래서 과거에 희생된 사람들을 잊는 그런 모습은 또 다시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5월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옷깃을 여미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일이 되기를 기원.
기원합니다. 네. 저희 팟짱도 오늘 전야제부터 해서 내일 기념식까지 전체 풀로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님 내일 광주에서 저희도 뵐게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